자, A역지 9페이지 볼까요? 9페이지. 자, 가운데 표를 보시면서 지난 시간 복합 개념, 부동산, 복합 부동산 비교 정리 있고요. 그러면 우리 시험은 복합 부동산만 묻는 단독 문제가 한 번 나왔다. 표시되어 있죠. 네, 단독 문제가. 자, 아래 내려가니까 부동산과 동산 차이 표가 크게 나오잖아요. 자, 기출 표시가 있다 없다? 없잖아. 볼래요 안 볼래요? 보지 마세요. 예. 한 번은 나왔거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학집을 정리하면서 부동산 개념 마치겠고요. 그러면 오늘 프린트 확인하시면 강의 노트 말고 문제 봅니다. 지문. 프린트 뒷페이지 보시면요. 문제. 자, 제목이 뭡니까? 유형별 출제 포인트 확인 학습. 뭐죠? 유형별.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이 부동산 개념하고 분류거든. 그러니까 1번 부동산 개념, 2번 토지의 분류.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올 것만 딱 유형을 찍어 놓고 지문을 왕창 정리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앞으로 이제 5월 달에는요, 이런 유형이 잘 나옵니다.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해가지고 이거를 묶어가지고 지문이 10개씩 넘어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몇 문제를 푸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3월 달, 4월 달에 제가 내어준 자료는 기출 지문, 기출. 그것도 중요했지만은요, 5, 6월 달까지는 이제 문제 응용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개념 묻게 되면 요 지문이 총 12개죠. 여기서 5개만 뽑아내면 종합 문제가 돼요. 뭔지 아시겠죠? 연습합니다. 자, 1번.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물론 여러분들 뒷페이지 보게 되면 답은 나왔어, 답은. 정답은 보이죠? 그런데 해설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지? 사실 해설이 없는 문제 풀리면 여러분들이 골치 아픕니다. 해설이 왜 없죠? 제가 다 풀어드리니까. 해설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다 풀어드리는 거예요. 1번. 기출문장입니다. 기출문장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학에서의 부동산 개념은 법경기 측면에 입각한 복합 개념 맞죠? 이는 활동의 범위를 확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모두가 맞는 말입니다. 옵니다. 기출문장. 2번은 여러 번 나왔어요. 2번, 3번은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은 시어자가 들어가죠. 생산요소, 자산, 자본, 소비재, 상품 등을 든다. O다, X다. 맞죠? O입니다. 3번 기출문장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생산요소, 상품. 여기까지는 시어자가 들어가네. 자산, 생산요소, 상품. 이건 뭐죠? 경제적 개념. 틀렸고. 위치 환경. 얘는 공자비환. 공자비환. 위치 환경은요? 기술적 개념이죠. 다 틀렸고. 소유권 및 그 이입의 권리. 요건 맞죠? 권리 하나만 맞네. 따라서 X 들었습니다. 4번요. 준부동산은 광해 부산은 포함된다. 여기까지 맞죠? 그리고 준부동산은 다음 문장. 민법상 부산은 협의죠. 협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도 맞는 말이죠. 옵니다. 자, 5번도 기출문장이에요.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개념 맞잖아요. 민법 99조 1항에서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까지는 쉽게 맞죠. 협의를 포함한 공시수단 갖춘 독립된 거래객체. 자, 공시수단 갖추면 등기 등록을 말하니까 준부동산. 준부동산. 따라서 준부동산까지 인정되는 것은 광해 부동산이다. 맞는 말이죠. 협의에다가 공시수단, 준부산을 합하게 되면 광이 맞는 말입니다. 옵니다. 6번부터 10번까지 5개 묶어줄래요. 묶어주고요. 바로 정착물입니다. 6번. 17이 나왔죠. 기출문장 옮겨왔어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지만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은 정착물로 간주된다, 안 된다? 나무나 다년생 식물은 계속적 고정이잖아. 그렇죠, 그죠? 그러면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틀렸죠. 간주되죠.
간주된다. 나무나 다른 생식물은요, 계속적 고정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정착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개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된다. 된다. 둘 다 된다. 된다라고 고쳐야 됩니다. 기출문장이에요. X. 7번. 정착물의 구별 기준은 물건의 부착 방법 맞죠? 설치 의도 맞잖아요. 물건의 성격 맞잖아요.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이건 생소하죠. 얘가 틀렸습니다. 자,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다. 경제적 가치가 크면 부동산, 작으면 동산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큰 것들은요, 동산도 큰 게 있잖아. 다이아몬드 반지 있죠. 예, 작아도 귀한 거는요 몇십억 합니다. 예. 또는 아주 고가의 미술품이 있죠. 몇십억, 몇백억 합니다. 예. 얼마든지 크더라도 동산이 될 수 있거든요. 작으니까 동산이 되게 또 말도 안 돼요. 부동산도요 가치가 작은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저기 그 남단에 그 진도 그 남해안 쪽이죠. 진도 그 주변에 있는 옥도라는 섬이 있어요. 무인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시가 싼 땅이거든요. 어떻게 하죠? 제곱미터당 1,000원도 안 해. 예, 제곱미터당. 시역광 한 봉지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싸더라도 뭐가 된다? 부산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작으면 동산 이런 것들은 정착물의 구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죠. 따라서 경제적 가치 대소는 아니고 기준이 아니고 요거 대신에 뭘 넣으면 될까요? 거래 당사자 관계. 거래 당사자 관계.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거래 당사자 관계가 들어야 된다. X. 8번요. 지문이 까다로워. 이런 지문은 고급 지문입니다. 어려워요.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아무런 물리적 손상만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다면 이는 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자, 이 문장은요. 물리적 손상. 만. 얘가 틀렸습니다. 만자를 빼야 됩니다. 오늘 공부했죠. 물리적 손상하고 무슨 손상? 기능적 손상입니다. 둘 다 포함되는 것이지 물리적 손상만 하면 틀린 말입니다. 왜? 얘가 빠졌잖아. 따라서 물리적 손상뿐만 아니라 기능적 손상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어야지 동산이 되거든요. 따라서 기능적 손상이 빠졌고 만자가 틀렸죠. X. 9번 빈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정착물로 간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죠? 옵니다. 10번 매도인 매수인의 관계에서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면 이것은 정착물로 간주되어서 매수인의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명확한 합의나 계약이 있을 경우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합의나 그 계약을 따른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옵니다. 11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협의와 광의를 합친 부동산이다. 오, 앞뒤가 안 맞죠? 협의와 광의를 합치면 뭐가 돼요? 협의와 광의를 합치면 협의하고 광의를 합치면 법률적 개념. 예,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고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X예요. 12번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으로서까지는 O입니까? X입니까? 틀렸죠. 이거 보세요. 토지와 건물이 합칭이 뭐라고 했죠? 복합 부동산.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은요. 토지와 건물이 별개가 아니고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별개가 틀렸죠.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별개 틀렸고 결합된 부동산입니다.
앞에 게 틀렸고요. 감정평가에 있어서 일괄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뒤에 건 맞죠? 이때 무슨 법? 거래 사례 비교법까지 출제되었고요. 이상으로 자 1번 문제를 풀었고 외화집도 마쳤고 유형별 포인트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온다고 했으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를 총괄해서 전체를 풀어보았습니다. 개념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요약집 보세요. 10페이지. 부동산의 분류. 제목에 별표가 많으면 뭐라고 했다? 종합문제. 종합문제. 몇 번 나왔죠? 17번. 17번. 예.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분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류는 대부분 종합문제가 거의 이렇게 나와요. 종합문제로. 그러면 각각 볼까요? 1번 대지, 택지, 부지. 2번 후부지와 이행지가 별표되게 되죠. 아, 얘가 단독 문제가 2번 나왔구나. 3번 필지액지가 단독 문제가 5번 나왔네. 요것만 묻는 문제가. 4번 나지와 갱지. 5번 건부지. 건부지만 묻는 거 1번 나왔고. 6번 소지. 7번 법지, 빈지. 8번 기타. 자, 1번부터 9번까지 자, 쭉 단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섞어서 종합 문제로 묻는 것이 가장 많이 나와요. 몇 번 나왔다? 17번요. 그럼 하나씩 볼게요. 그러면 자 1번 대지와 택지와 부지를 보기 전에요. 우리 시험은요.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유형별 지문부터 먼저 다시 보세요. 유형별 추측포인트 지문. 오늘 총 몇 문제예요? 1번, 2번, 뒷페이지 몇 번? 3번 있죠, 3번. 3번 봐요, 3번. 3번. 3번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거든. 왜? 오늘 한 번 정리하면 끝나는 거니까요. 정리합니다. 3번. 공간정보법상 지목에 따른 분류. 이건 2차 과목이죠. 별도로 공간법 공부하시잖아요. 몇 개 지목? 28개 지목인데 그러면 굳이 예를 왜 공부합니까? 우리 시험은요. 3번 나왔거든. 기출문제가요. 7회 때, 17회 때, 19회 때 3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또 연습을 하는 겁니다. 표를 보시면 지목이 28개 쭉 나옵니다. 자, 지목 봅니다. 표를 보시면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다음 칸.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자, 밑에 단어가 뭐죠? 하천이죠, 하천. 하천 동그라미. 하천 동그라미. 내려가서 제방 동그라미. 다음 칸. 국어 동그라미. 요지 동그라미. 자, 하천은 당연한 거고, 제방은 쉬운 한마디로 짧게 말하면 뚝이죠, 뚝. 뚝이 되고. 국어는요, 도랑을 말하죠. 유지는요, 연못이 유지가 되고요. 동그라미 몇 개 있죠? 4개 있죠. 계속해서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자, 다음에 종교용지 동그라미. 밑에다 적어줘요. 밑에다가 사찰용지 X 적어줘요. 사찰용지 X. 자, 종교용지는 지목이 종. 예, 한자로 종이잖아요. 지목이 맞는데 사찰용지 하면 틀린 말입니다. 이런 지목 없어요. 자, 몇 개 동그라미? 5개죠. 지금부터 같이 불러봅니다. 전부터. 자, 시작. 하천. 다음에 제방. 계속. 국어, 요지, 종교용지.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시작. 하천, 제방, 국어, 요지, 종교용지. 왜 시켰냐면요. 제가 여지껏 출제된 거 다 분석했을 때 학교에서는 이 단어가 가장 잘 나왔거든. 확률 높은 거.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묻습니다. 다음 중에서 28개 지목에 속하는 것은,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묻거든. 예. 그럴 때 요 동그라미 5개가 가장 빈도 높게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제 구분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바로 기출문제 봐요. 3번 문제, 네모 박스. 언제 나왔다? 19회.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몇 번? 답이 탁 안 보여요? 기분 좋잖아. 정답 1번, 제방. 저수지. 3번, 유유지. 4번, 사찰용지. 5번, 선화지. 이런 것들은요, 지목 한 달로 줄여서 지목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목을 묻게 되면 학교는 뭘 묻더라?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종교용지를 잘 묻더라.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원래 시험. 나오면 얼마나 기분 좋은 거야. 점수 그냥 거저 먹는 거지. 여태가 3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오길 바라고 어쨌건 가끔씩 나왔지만 3번 나왔어요. 그래서 지목을 묻더라 하게 되면 문제가 쉽다, 어렵다, 쉽다 이 말입니다. 예, 덕심하셔야 돼요. 자, 이거부터 먼저 보고 요약집 봅니다. 요약집 볼게요. 1번 요약집 10페이지요. 대지와 택지와 부지다. 단어 3개를 비교하자. 지금부터 이 3가지는요.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뒷페이지죠. 자, 먼저 대지는 공간법도 있고 건축법이 있는데요. 우리 시험은요. 뭘 묻더라? 공간법이 있죠. 공간법. 즉 28개 지목 중에서 대지는 지목이 대가 돼요. 얘를 공부하죠. 얘는요. 지목은 아니죠. 이런 지목 없잖아요. 얘는 이제 공간법상 지목이 아니라 바로 감정평가상 또는 활동상 용어입니다. 먼저 대지가 나왔다면 주로 용도를 따지죠. 용도를 따지면 주상 2가지입니다. 주거용, 상업용. 그래서 주상 용도가 2가지면 지목이 대가 된다. 대지가 돼요. 공장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따로 공장 용지는 아니다. 이는 대가 아니다. 왜? 공장 용지는 지목이 장이잖아. 지목이 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장은 포함이 안 된다. 다음에 택지. 택지는요. 용도가 주상공 3가지입니다. 주상공 3가지다. 앞으로 7월, 8월 또는 모의고사, 기출문제, 지금 문장이 나왔다 해서 얘가 지문이 나와. 주상공. 나타나면 무조건 뭐가 된다? 택지.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주상공 물으면서 이것을 가리켜서 획지라고 한다. 틀렸지. X. 획지가 아니고 택지. 그럼 얘는 뭡니까? 주택, 상가, 공장이죠. 도심지 대개 용도가 이것밖에 없잖아. 주상공. 그러니까 얘를 한 단어로 줄이면 이꼴 건축용지가 돼요. 건축용지가 됩니다. 그래서 택지 하게 되면 주택, 상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건축용지가 택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강의 노트 부지는요. 메모되어 있죠. 어떤 용도로 제공된 바다 토지다. 그러니까 이제 부지는 한마디로 얘를 말해요. 바닥 토지. 바닥에 깔린 땅입니다. 바닥에 깔린 땅. 모든 바닥 토지. 근데 앞에 뭐 붙죠? 용도가 뭐냐?
자, 용도 붙여볼까요? 자, 주택, 상가, 공장. 다른 말로 건물 짓죠, 건물. 건물의 용도. 주택, 상가, 공장. 또 어떤 용도? 도로, 철도. 또는 하천이다. 여기 있는 바로 토지가 그대로 부지다 하죠. 건물 부지, 도로 부지, 철도 부지, 하천 부지. 모든 바다 토지를 말해요. 그러면 이제 건물은요, 뭘 말이죠? 건물 지었잖아. 뭐지? 건축용지. 건축용지. 도로 위에, 철도 위에, 하천 위에 건물은 못 짓잖아요. 얘들은 뭐가 되지? 비건축용지. 비건축용지. 부지는요, 모든 바다 토지에서 건축 플러스 비건축 용지를 말해요. 하늘이 비게 되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더 크네. 대지보다 택지가 크다. 다음에 택지보다 부지가 훨씬 더 크지. 예. 건축, 비건축 다 포함되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만 비교하시면 돼요. 설명드렸고 요약지 봅니다. 요약지. 그러면 자, 대지와 택지와 부지인데요. 대지는 괄호 뭔지 아시겠죠? 주상. 택지 괄호 밑줄 하세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밑줄. 주상공 나왔다. 뭐죠? 택지. 부지는요, 부지. 부지는 괄호 밑줄 하세요. 바닥 토지 밑줄. 바닥 토지가 부지가 돼요. 목차 2번 내랍니다. 후보지와 이행지는 지문 종합문제인데 굉장히 지문 잘 나와요. 후보지와 이행지. 물론 단독 문제는 별표되게 돼 있죠. 단독 문제가 2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후보지 이행지는요. 자, 강의 노트 보시면 설명이 좀 길게 복잡하게 나옵니다. 강의 노트 볼게요. 강의 노트. 후보지와 이행지를 보시면서 토지의 종류가 나요. 토지의 종류. 자, 그대로 보시면 돼요. 토지의 종류. 토지 종류. 해서 나눠져 있죠. 종류. 먼저 종별이 나옵니다. 종별. 그다음에 유형. 자, 그래서 강의 노트 보시면 종별과 유형. 저는 한문으로 썼는데요. 왜냐? 첫자만 나오니까 종별과 유형 합치니까 뭐지? 종유. 따라서 종유 하게 되면요. 종별과 유형을 합친 것이 종류가 돼요. 종류. 이때 종별은요. 다른 말로 얘는 용도성에 따른 분류가 돼요. 용도성. 용도에 따른 분류가 종별이 되고요. 반면에 유형은요. 용도가 아니고 개별성. 개별성을 말해요. 그러면 먼저 학교를 해서 용도하게 되면요. 어떤 용도? 거기 세 가지가 택지지역. 다음에 농지지역. 다음에 임지지역입니다. 거기에 세 가지. 여기까지가 크게 나누니까 대분류.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용도가 바뀔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 있죠. 얘가 바로 후보지입니다. 대불간 용도가 왔다 갔다 이렇게 바뀌는데, 대불간 용도가 바뀌는데 후보지. 그래서 후보지는요, 자, 대불간 용도가 바뀌니까 아래 위로 뭐가 되죠? 상하 이동. 상하 이동입니다. 대분류 상하 이동. 다음에 택지는 무조건 뭐라고 했다? 앞에 서요. 주, 상, 공. 그래서 강요토 보시면 이제 설명 다 되어 있죠. 다 안 쓸게요. 강요토는 이제 주거지역 나오고, 상업지역 나오고, 공업지역. 세 가지입니다. 주상공. 다음에 농지지역은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또 세 가지입니다. 다음에 임지지역은 용제림지와 신탄림지로 세 번 되잖아요. 이렇게 나누는 것이 소분류.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두 상공끼리 용도가 바뀔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예. 얘가 바로 이행지입니다. 이행지는 뭐죠? 상하 이동이 아니고 좌우 이동. 소분류끼리 바뀐대요. 다시 전답과끼리도 용도가 바뀔 수 있잖아. 얘가 뭐가 된다? 이행지. 용신끼리 용도가 바뀐대요. 얘가 바로 이행지가 된다. 그래서 상하 이동은 대분류 후보지. 좌우 이동은 세분된 용도가네. 무슨 땅? 이행지. 오늘 시험에 이제 이거밖에 없어. 이제 지금 다 이렇게만 나오니까. 인지가 택지로 바뀐대.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 아무것도 아니잖아. 공업지가 상업지로 바뀐대. 후보지다, 이행지다? 이행지 되시겠죠? 마지막 연습. 전지가 조거지로 바뀐대.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 후보지. 다시 용제림지가 전지로 바뀐대. 후보지다, 이행지다? 후보지. 요거는 아직 출제 안 되었어요. 보시면 이제 상하, 좌우까지만 나왔죠. 아직까지 이렇게는 출제가 안 되었거든. 나왔다면 이제 고급 지문이 되는 거예요. 구분되시겠죠? 여기까지가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용도에 따른 분류, 즉 종별 분류가 되고요. 다음에 유형별 분류는 용도가 아니고 개별성인데 토지는 땅 모양이 다 다르잖아. 어떤 땅은 나지가 있어요. 어떤 땅은 건부지가 있어요. 어떤 땅은 입구가 꽉 막혔네. 자, 맹지가 있고. 어떤 땅은 고압선이 있네. 산화지가 있고.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등등등등 다 다르지. 자, 종류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강의 노트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지난주 4월 8주차 힘든 강의 다 끝냈잖아요. 감정평가, 가격 형성 원리, 지역 분석, 결 분석 다 들으셨죠? 예. 그 부분 한 번 더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응용. 지금부터 필기 좀 하셔야 됩니다. 이 표에다. 종별은 용도입니까? 개별입니까? 용도잖아. 용도가 나면 항상 뭐지? 용도지역, 용도지역. 예, 용도지역. 그래서 무슨 분석이다? 지역 분석입니다.
유형은 땅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얘는 용도 지역이 아니고 뭐지? 개별. 그러니까 개별 분석입니다. 그럼 한눈에 안 보여요? 종별 분석은 지역 분석이 되고 유형별 분석은 개별 분석이 되고 그래서 학계론에서 종류 분석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된 분석입니다. 그럼 우리가 4월 마지막 주 공부하면서 지역 분석의 대상이 크게 세 가지 기억나시죠?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거권, 줄여서 동수. 지역 분석은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거권까지를 포함해서 분석하는 것이고, 반면에 개별 분석은요, 어떻게 분석하지? 하나하나 개별해서 토지 하나하나, 건물 하나하나 각각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의 포인트가 뭐라겠죠? 지역 분석은 그 지역 전체에 바로 표사, 표준적 사용이죠. 표준적 사용. 표준적 사용을 분석해서 뭘 구하더라? 가격 수준입니다. 지역 분석은 인근, 유사, 동시에 표사를 파악해서 가격 수준 구하는 작업입니다. 반면에 개별 분석은요, 토지와 건물, 계획의 부동산의 표사가 아니고 최사, 최유효 사용, 최사를 파악해서 하나하나 가격 거는 작업입니다. 가장 키워드입니다. 다시. 지역은 고정, 분립입니까? 늘 변화합니까? 변화하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요, 특히 인근 지역은 늘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인근 지역은 늘 변화합니다. 해서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어요. 어떻게? 성숙, 쇠천, 악. 성숙, 쇠천, 악.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성숙, 쇠천, 악. 이렇게 지역은, 인근 지역은 늘 변화합니다. 그러면 성숙, 쇠천악은 지역 분석이다, 개별 분석이다? 지역 분석. 그러면 개별 분석은 뭐라고 했지? 토지 하나하나, 건물 하나하나. 토지는 소멸이 안 되지, 영속성. 건물은 소멸한다, 안 한다? 하죠. 건물을 소멸하면요, 건물은 수명이 있지. 그래서 건물 또는 빌딩의 수명 사이클. 이것도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거든요. 전신 안노환. 부동산 관리에서 전신 안노환 하게 되면 전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완전 폐물 단계. 그래서 빌딩의 수명 사이클, 전신 안노환 이렇게 늘 사이클을 갖고 있대요. 그런데 답이 안 나와요. 전신 안노환 분석은 지역 분석이다, 개별 분석이다? 개별 분석. 이 체계가 다 얽히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 성숙, 쇠천악 분석은 지역 분석이야. 전신 안노환 분석은 건물 분석이니까 개별 분석이야. 그래서 이런 관계 아시죠? 또 지역 분석에 제약을 받으면서 개별 분석이 정해진다. 지역 분석은 먼저 하죠. 전체 분석이고 선행 분석이고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제약하에서 얘를 하잖아요. 얘는 이제 부분석이고
나중에 하니까 후행분석이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감정평가에서 이게 근본적으로 학교론 첫 파트에서는 결국은 부도선의 종류를 분석하는 것하고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그러시면요. 자, 인지가 택지를 바뀌어요. 상하이동, 후보지죠. 자, 주거지가 상호지로 바뀐데 좌우이동 세 번 되었잖아요. 이행지다. 얘가 빈출 지문이고. 특히 감정평가에서 재분석의 대상이다. 또 요 키워드, 개분석의 키워드 이런 것들이 출제가 워낙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도서 보시면 추가적으로 요 아래 보니까 또 메모되어 있죠. 1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1번부터 5번까지죠. 그래서 그대로 보시면 돼요. 추가로. 첫 번째 근거. 후보지나 이행지는요, 뭐죠? 용도가 바뀌잖아, 용도가. 용도가 바뀌는 땅이니까 말 그대로 용도의 다양성, 안쓰럽게 용도에 대해서 나와 있죠. 바로 용도의 근거는 용도의 다양성을 근거로 한다. 다음에 두 번째. 후보지와 이행지는요, 용도 전환 중에 토지를 말이요. 용도 전환 중이면요, 용도가 바뀌고 있는 토지입니까? 바뀐 토지입니까? 바뀌고 있는. 그러니까 진행형, ing가 붙어요. 바뀌고 있는 토지. 얘가 후보지 또는 이행지가 됩니다. 그러면 용도 전환 중의 토지니까 용도가 전환된 하면 맞다 틀린다. 얘는 틀린다. 용도가 바뀐 토지가 아니고 바뀌고 있는. 그래서 용도 전환 중의 토지인데, 그런데 특히 타 출판사 또는 모의사 보게 되면 정말 문제 더럽게 내게 되면요, 예를 집어넣거든, 예를요. 그러니까 후보지는 대불간 용도가 전환된 토지를 말한다. 틀려버렸지. 그럼 찾기가 어려워요. 한자 때문에 틀렸으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아직 모의고사만 나왔지 기초 문제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세 번째. 자, 결국 후보지나 이행지는 용도가 대분류 수로 바뀌잖아. 용도만 나왔다면 뭐가 되죠? 종별. 어떤 분석이다? 지역 분석이다. 그래서 후보지나 이행지는요, 용도를 가리키니까 이제 종별 분석이 되고,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입니다. 네 번째, 지목 변경. 지목 변경. 후보지하고 이행지를 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공간법 28지목 다 공부를 했으니까 지목 확인해 봐요. 주거지는 지목이 뭡니까? 지목. 힌트. 얘는 지목 뭐라고 했다? 대. 한자로. 대. 얘는 지목 뭐? 대. 얘는 지목 뭐예요? 장. 다음에 전지, 답지, 과서는요, 그대로 뭐, 지목이 전, 답, 과, 그대로가 되고요. 용절인지나 신탄임제는 지목이 임이 됩니다. 그러면 상하로 바뀌면 대분류, 후보지 맞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뀌면 전이 대, 답이 대, 과가 장. 무조건 지목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후보지는요, 반드시 지목이 바뀌어요. 반드시 지목이 바뀐다. 반드시 바뀌어요.
전답가가 대대장으로 바뀌니까 반드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행지는요. 이행지는 세분된 거 조상군끼리 좌우 이동. 그러면 이제 주거지가 상여주로 바뀐다면 지목은 대가 대로 바뀌는 거니까 지목 변경 없잖아. 같은 대대니까. 공장이 상여주로 바뀌게 되면 지목이 장이 대로 바뀌잖아요. 이때는 지목이 바뀌겠네. 그러니까 이행지는요. 지목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까다로운 목에서는요. 후보지와 이행지는 둘 다 반드시 지목 변경을 처리하면 틀린 말입니다. 왜? 얘는요. 변경을 처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숙도. 성숙도가 빠른 경우와 완만한 경우. 다시 그림 봅니다. 농지가 택지로 바뀐대요. 후보지다, 이행지다? 후보지죠.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화살표가 성숙도예요. 화살표가, 길이가.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는데 1년 뒤에 바뀐대요. 그럼 빨리 바뀌는 거잖아. 얘가 뭐죠? 빠른 경우. 이런 땅은 대박입니다. 이렇게 바뀌는데 100년 뒤에 바뀐대. 우리가 다 죽고 난 뒤에요. 그런 땅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얘가 뭡니까? 천천히 바뀐대, 완만하대. 여러분들은 빠른 땅 살려요? 느린 땅 살려요? 빠른 땅을 사야 돼요. 돈 벌려면. 그래서 만약 1년 뒤에 바뀐다면요. 이때는 이 땅값이 급등하잖아. 급등해요. 얘가 빠른 경우. 이럴 때는요. 현재 농지 용도가 중요하다. 바뀔 택지 장래 용도가 중요하다. 장래가 중요하죠. 그래서 용도 전환 후가 됩니다. 후. 장래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는데 100년 뒤에 바뀐대. 땅값 오른다 안 오른다? 안 올라요. 이때는 현재 농사 짓는 게 최사가 돼. 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천천히 완만하다면요. 현재가 중요하다, 장래가 중요하다. 현재 농사 짓는 게 중요해요. 용도 전환 전 현재 용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잘 물어. 바꿨어요. 바꿨어. 예. 빠르다 해놓고 전하면 틀린 말이야. 완만하다 해놓고 전화 후하면 틀린 말이거든요. 바뀐 단어만 조심하세요. 전체를 다 봤습니다. 후보지행지.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오늘 유형별 지문 볼까요? 유형별 지문. 2번 문제. 토지 분류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지문이 총 10개 지문 나오죠. 3번, 4번, 5번. 3번, 4번, 5번. 3개의 지문이 후보지와 이행지예요. 3번부터 봅니다.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바뀌고 있으면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이행지 맞죠? 두 번째 줄. 농지에서 임지로 바뀌게 되면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 맞죠? 옵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4번요. 농지가 택지로 전환된 경우는 택지 후보지를 한다. 자, 옵니까? X입니까? 자, 이제 뭐가 틀린지 보입니까? 전환된 틀렸죠. 전환 중의 토지죠. 전환된 틀렸고 전환 중의 토지다. X입니다. 5번요. 후보지와 이행지의 지역 요인의 파악은 성숙도 여부와 관계없이 용도 전환 후의 요인을 중시한다. 10번 볼까요?
후를 중시하면요, 얘가 나와야 돼요. 관계없이가 아니고, 성수도 여봐, 관계없이 아니고, 성수도가 빠른 경우. 관계없이를 뭘로 고친다? 빠른 경우. 성수도가 빠른 경우 전한 후를 중시합니다. X입니다. 여기까지 후보지와 이행지를 정리했고요. 자, 이제 쉬었다가 마지막 다음 시간은요, 나머지 분류를 보도록 합니다. 쉬겠습니다.